자, 그러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곧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률과 통계 해가지고 이제 숙제는 이제 두 종류예요. 과제 설명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과제는 두 종류다. 사실은 세 종류인데 오늘은 두 개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복습용 자료가 하나 나갈 거고요. 왜냐면 수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하는 수업, 그러니까 와서 시험을 보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리가 안 됐는데 자꾸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근데 대신 수업을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그냥 바다만 적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을 선생님이 조금씩은 계속 부여할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온전하게 배운 다음에 다시 또 풀어보는 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매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매주 숙제가 들어간다. 알겠죠? 그리고 과제는 요거 매주 복습용 자료. 그래서 예습할 부분도 선생님이 미리 따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엔제가 나가요. 엔제. 그래서 엔제는 단원별로 들어간다. 단원별로 이제 들어가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엔제 받게 되겠지만 데이 1, 2, 3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옛날에는 문항 이제 한 50문제 주고 다음 주까지 풀어라 했더니 또 애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몰아서 풀려다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데이 1, 2, 3, 4 이렇게 이번 주는 5까지 넣어놨으니까 매일 푸시면 됩니다. 매일 이렇게 주세요. 매일 5문항씩 풀면 돼. 이게 마지막.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통 모의고사라고 얘기하죠. 집중 모의고사인데 얘네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3주차 때부터 배부할 테니까 얘네들은 전범위다. 그렇게 해서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7, 8월 동안 10개의 회차를 풀 것 같아요. 알겠니? 그래서 이번 주는 요게 없고요. 다다음 주부터 요게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풀어보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따 과제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 테니까 과제 받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페이지 피시고 곧바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지워도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우리 경우의 수부터 쭉쭉 나갈 건데요. 자, 우리 2달짜리 커리큘럼입니다. 그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98번까지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넣어 놓을 거야. 그리고 그때그때 만들거나 아니면 교재에 넣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들을 N제로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풀어보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 경우의 수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경우의 수하고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에서 출제가 돼요? 당연히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출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의 수에서 배울 만한 게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이항 정리. 이렇게 3가지로 구성돼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순열은 3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순열? 원순열.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죠? 중복순열. 그 다음 뭐가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합은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중복, 조합 하나밖에 없겠지. 자, 이항정리는 말 그대로 이항정리 그 잡채이기 때문에 딱 요 정도로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복조합에 한 중까지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순열을 다 끝내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3주, 3주, 2주라든지 3주, 2주, 3주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 해서 오늘 이게 중복조합이야 이런 얘기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5페이지 가보시면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구분을 넣어놨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곧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서 무슨 순열부터 한번 가보자. 원순열부터 곧바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형 이론 같은 거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 기출문제들을 해설이랑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근 기출도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원순열.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 1번, 2번 써놨는데 자, 오랜만에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 1번과 아이디어 2번. 자, 얘들아, 우리 N명을 원형의 탁제에 앉히는 경우의 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 1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n명을 이제 원형의 탁제에 배열하게 될 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이게 얘네들이 너무 많게 되는 거니까 n가지가 하나로 취급돼서 몇으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원순열이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좀 비효율적이죠.
왜 비율적이야? 많이 셌다가 나눠주는 과정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컴팩트하게 세주는 과정이 뭐가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도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라고 말해놨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자,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 쳐보자. 순차적 배열입니다. 특정 조건들이 추가될 때 거기에 조건 하나씩을 먼저 반영하면서 배열해달라는 얘기야. 자, 빨간색으로 써놨죠? 자, 그러면 1단계 거기다 이제 선생님 원형에 탁자 넣어놨는데 n명의 사람이 n개의 탁자에 앉게 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인솔교사 입장에서 n명을 배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앉는 게 몇 가지다? 몇 가지야? 한 가지가 되겠죠. 자, 내가 앉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거기 이제 선글라스 낀 사람이라고 선생님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앉으면 한 가지고요. 그럼 이제 몇 개의 자리가 남게 되겠니? n-1개 자리가 앉게 되는데 n-1개 자리는 무슨 배열이란 얘기야? 무슨 배열? 일렬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전이 멈췄다라는 거죠. 자, 써놓으세요. 뭐 한다? 회전을 멈추고 시작해 주는 거야. 회전을 멈추고 들어간다. 문제 풀다 보면 조건 가와 조건 나 같은 게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회전을 꼭 멈추고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과 요만큼이 어때?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따로 안 풀고요. 자, 그러면 필수 기출 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재작년 6월 확통 29번 문제 가볍게 복습 한번 해보고 가보자. 자, 몇 개의 문제들은 기출을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 겁니다. 자, 원순열에서 나왔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1부터 6까지 하나씩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고요. 이 6개의 의자를 일정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밑줄 치세요.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뭐가 되지 않도록 밑줄 치세요. 뭐가 되지 않도록? 12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 자, 아래쪽에 좀 빈자리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은 원순열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고요. 자, 구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틀린다고요? 구조. 자, 그러면 아래쪽에 빈자리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가 자, 됐지? 자, 여사건 구조라고 써놓자. 자, 아래쪽에다가 동그라미 3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는 어떻게 문제 풀면 되니? 전체에서 뭘 빼면 돼? 부정을 빼면 되죠. 선생님 그럼 뭐 해주면 돼? 경우의 수니까 n이라고 쓸게. 뭐뭐가 아니다의 구조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뭐예요? 전체에서 누굴 뺀다? 뭐뭐가 맞는 걸 빼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자, 아니다의 구조가 몇 개 들어간 거죠? 2개 들어간 거죠. 자,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주시면 좋습니까? 드모르간 법칙을 써줍니다. 수능에서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뭐뭐가 아니고 그 다음 뭐다? 뭐뭐가 아니다의 구조입니다. 대님, 자, 그러면 뭐뭐가 맞다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A 합집합 B 이렇게까지 써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NU에서 누굴 빼버리시면 돼? 합집합을 빼버리시면 되겠고요. 합집합은 어떻게 뺐는지 아시죠?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4번까지 갈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자, 어차피 확률에서도 이거 많이 쓰죠. 조건 가, 조건 나. 자, 근데 이제 뭐뭐는 뭐뭐가 맞고 뭐뭐가 아니다. 뭐가 맞고 뭐가 아니다의 구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 주면 좋습니까? 뭐뭐가 맞아요? A. 뭐뭐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럼 이때는 뭐라고 써주시면 돼? A는 맞고 뭐는 아니다. B는 아니다의 구조가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써줬을 때 얘네들은 뭐라고 써주시면 돼? 전체를 누구로 본다? A로 보는 거야. 알겠지? 전체를 NA 이렇게 보고 누굴 빼면 되니?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이것만 해도 애들이 좀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사건이 조건 나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수능에서 좋아한다. 자, 얘들아, 요 그림 그려보면 어떤 느낌인지 됐죠? A, B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애니까 이걸 전체로 보셔야 돼. 여기에서 교집합을 빼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마지막 4번.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 뭐뭐가 아니다 이 구조가 3개 이상.
3개 이상일 땐 풀이가 2가지입니다. 자, 이게 끝이야. 확률때도 요게 끝이야. 접근 1번과 접근 2번. 자, 그러면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의 구조는 자, 뭐가 있겠죠? 이렇게 가는 거지.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요 공식 기억나시나요? A 합 B 합 C 빼주는 거 있잖아. 그거 써주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NU에서 누굴 빼주세요? 이걸 빼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들 펼쳐보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펼치는 거는 실제로 확률과 통계에서 꽤 쓰입니다. 3개짜리는 쓰이는 편인데 요걸 계산해주면 혹시 뭐인지 기억나요? NA 더하기 NB 그 다음 몇이었죠? NC. 자,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알겠죠? 3개짜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알아놔야 된다. 그럼 A 교 B. 요건 쓰지 마세요. 공식이 너무 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몇 번? 3번이나 계산해야 되죠.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니? 1, 2, 3, 4, 5, 6, 7, N6까지 8번 계산해야 돼요. 이런 거 대통령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왔었지만 추천하진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었던 게 어떤 유형으로 나왔었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떤 유형? 같은 유형.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7개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계산해주는 이런 걸 대칭형이라고 굳이 말을 해본다면 곱하기 3 처리해버리면 괜찮은 구조들이 많이 나오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고. 이거 중복접에서 많이 나와요. 칠판 한번 가볼게. A, B, C 더해서 11이 되는데 A는 3이 아니고 B는 3이 아니고 이런 거 4점짜리로 이미 나왔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지? 그럼 A가 3이 아닌 걸 세기 힘드니까 A가 3인 게 세기 훨씬 좋은 거야. 그럼 A 자리에 3을 넣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 실제로 A, B, C가 둘 다 3인 건 여기선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계산 안 하는 게 이제 실제로 나왔었다는 거야. 떠오르는 기출이 있나요 혹시? 전혀 없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무슨 형? 대칭형에선 얘네들을 전부 다 똑같다고 가정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면 적분 2번은 뭐냐면 진짜 뭐뭐가 아니도록 직접 세는 거야. 3개 이상일 때는 직접 세는 게 훨씬 더 좋아. 대칭형일 때는 무슨 형? 자, 무슨 형? 대칭형일 때는 얘네들을 계산해 주면 좋겠지만 이때는 직접 센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끝입니다. 확률 때까지 잊지 말아요. 알겠죠? 뭐뭐가 아니고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지금 이 문제도 이거죠. 이웃한 두 수의 곱이 뭐가 되지 않도록? 12가 되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곱이 12가 되는 건 뭐야? 3, 4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 2, 6이 이웃하지 않는다. 뭐뭐가 아니고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뭐봐? 이웃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건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네들 사건 설정 안 하고 어떻게 푸니? 직접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야.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할 수 있죠. 2, 6만 이웃하지 않으면 그런 건 직접 할 수 있어요. 2, 6을 떨어뜨려 놓으면 되니까. 근데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는다의 구조는 무조건 구조가 필요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제 곧바로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8페이지 문제죠? 자, 원형의 탁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사건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A, B가 있고요. 됐니? A, B가 아니지? 자, 누가 이웃하지 않는다? 1부터 6까지 중에서 2, 6이 이웃한다를 선생님이 A로 보는 거야. 세기 쉬운 거. 이웃한다를 A로 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야? B는 누가 이웃한다? 3, 4가 이웃한다. 이걸 B로 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사건 설정이야. 사건을 잡아주세요. 사건을 세팅해주세요. 되셨나요? 사건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웃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다의 구조이기 때문에 NU에서 합집합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NU에서 합집합은 뭘로 간다?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요 구조만 해도 수십 년간 나오고 있습니다. 됐지?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연산들은 해설자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필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자, NU라고 얘기해 주는 건 몇이죠? 5팩이죠? 6팩을 6으로 나눠준 거. 그럼 이제 A, B 구조가 대칭적입니다. 26이 이웃하나 3, 4가 이웃하나 어차피 두 덩어리가 이웃하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가볼게요. 자, A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26이 이웃한다. 자, 26을 여러분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도 괜찮지만 우리 습관 잘 들여보도록 하자. 1인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내가 2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되니?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왜? 비어있으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순차적 배열. 그러면 내 옆에 이웃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이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여기 아니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다. 얘네들은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죠. 내가 앉고 그 다음 6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덩어리? 4덩어리가 앉게 됩니다. 1열 배열이니까 곱하기 몇 팩이야? 4팩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2 곱하기 몇이야? 대칭형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드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들어가는 거 A 교집합 B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A 교집합 B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쓰일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자, A 교비다 라고 말해주면 누구? 26과 누가 이웃해야 돼? 3, 4가 이웃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자. 그럼 26과 3, 4를 한 번에 뭐 해봐? 이웃하게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 1과 5를 따로따로 놀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럼 몇 덩어리세요? 그렇지, 4덩어리 있죠? 선생님 4덩어리 만들어 주시고 됐지? 자, 원순열 나눠주시고 그 다음 뭐 해주시면 돼? 니코니 자, 좌우로 몇 번? 2번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뀌고 이렇게 해주시면 29번 맞추는 거지. 대개님, 자 이렇게 해서 정답 계산해 주시면 48 되니까요. 끝까지는 계산 안 하겠습니다. 해설 거기 나와 있죠. 이런 것까지 꼭 복습해 보란 얘기요. 대개님, 가장 중요한 건 요거 해주려고 하는 거야. 원순열에서 나오고 중복조합에서 나오고 확률에서 나온다. 이 부종의 구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알찬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페이지부터 뭐 들어가 있죠? 중복조합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됐죠? 중복조합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 일단은 여러 가지 순열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대님, 자 뒤로 넘어가실게요. 자, 그러면 수능형 구조 같은 거 거의 다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필요할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페이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칠판 지울 동안에 1번, 2번 한번 풀어볼까요? 1번과 2번 한번 풀어보실게요. 24페이지에 1번 나옵니다. 그리고 답지는 다음 주에 줄게요. 수원수트도 다음 주에 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데이 1, 2, 3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 양이 20문제에서 40문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언제는 20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요일까지 다 지정해 줄 테니까 그대로 풀어보세요. 원순열은 이따 뒤쪽에 나오고요. 일부러 주관식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머리 언제 잘랐어요? 그래요?
잘 잘랐어요. 오, 잘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이 이제 맞은 친구가 뭐 몇 명 있는데, 자, 틀린 친구는 더 많아요. 자, 가볼게요. 1번. 일부러 확통은 주관식으로 많이 넣어 놔봤어요. 여러분들 아예 감을 못 잡는 상태에서 풀어보기 시키려고.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자, 문제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뭘 했대? 중복을 허락했고. 자,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면 얘들아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날이니까 알겠죠? 제대로 정리해 볼게요. 중복을 허락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야? 맨 마지막에 뭐 있어? 나열했지. 자, 중복 허락하고 배열하면 두 가지야. 알겠지? 자, 뭐다?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나 아니면 뭐다? 중복 순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중복 순열 같아 보이지만 개수에 제한이 들어가면 위에 게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지금 개수에 제한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뭔데요? 홀수계라고 개수에 제한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중복 순열은 사실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냥 곧바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준다? 대상 선택 후 배열하기를 케이스 분류 최대 4개 안에서 진행해 주는 겁니다. 평가원 문제들은 보통 4개 안에서 들어가니까. 대상 선택 후 배열하기. 알겠죠? 근데 중복 순열은 그냥 말 그대로 제한 없이 아무데로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애들이 중복 순열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알겠지? 개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홀수 계식 7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뭐 해줘야 돼? 나열하고 배열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BC 세 문자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니까, 자, 홀수계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돼? 아, 내가 직접 자리를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알겠니? 그러면 어떤 거 괜찮아요? 극단적인 것부터 5개, 1개, 1개인 거 괜찮겠지? 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개수죠? 자, 또 누구 가능한가요? 홀수들로 합을 7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3, 3, 1이죠. 항상 우리 약속해요. 뭐부터 쓰나? 극단적인 것부터 먼저 씁니다. 알겠지? 3, 3, 1 말고 1, 3, 3. 나중에 선택할 때도 이런 게 훨씬 더 좋아. 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 가볼게요. 누가 A가 되고 누가 B가 되고 누가 C가 될지 누가 5번 나올지를 결정해야 되죠. 알겠지?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걸 먼저 결정해 주는 게 몇이야? 세 문자 중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7팩 몇이 된다? 5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누가 한 번만 나올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머지 애들은 저절로 몇 번 나오게 될 거야? 2번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3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얘네들 배열하는 거 몇 팩이야? 6팩에 몇이 된다? 3팩, 3팩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 응? 7팩이죠, 당연히.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대님,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더 이상 케이스 없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46. 오케이. 자, 계산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답지 다시 줄게요. 546입니다. 괜찮나요? 좋다. 얘들아, 뭐 이런 거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나올 텐데 똑같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때 대응 양식,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 복습할 때 이런 거 읽어보시고 엔제로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업 엔제는 2번 나갈 거야. 경우의 수가 2번 나갈 건데 경우의 수 오늘 1번 나갈 텐데 경우의 수 1번은 좀 쉬워. 그래서 원래 이 선생님 수업이 좀 숙제가 다 쉽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경우의 수 많이 까먹었을까 봐 일부러 초반에 예열 과정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 의견을 써주는 란이 있어요. 써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 보겠다. 자, 그럼 2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저 써주시고요. 2번. 자, 2번. 자, 5개의 문자 A, B, C, D, E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서 만든 문자예요. 그렇죠. A, B, C, D, E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배열했대. 그럼 얘들아,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만든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 자, A는 몇 개 이하? 1개 이하가 되겠고요. 같은 문자를 3개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대님,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시면 돼? 누가 가장 스페셜해요? A가 가장 스페셜하겠죠. 그러면 A의 개수를 이제 케이스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다 라고 들어가 주시면, 첫 번째 A를 사용하는 게 1개 이하라 그랬으니까 A를 몇 개 사용? A를 빵개 사용하는 것부터 가볼게요. 아예 안 쓸 거야. 되셨니? 선생님, 그러면 A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 얘네들은 몇 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4자리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선생님, 4자리 만들어줄 때 A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 A를 써주면 안 되고, 같은 문자가 이웃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3개 이상은 안 되겠지. 그럼 몇 개가 안 되는 거야? 3개랑 몇 개가 안 돼? 4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렵지 않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전체에서 3개 이상, 4개가 연속되는 걸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 여기에서 전체에서, 전체 몇 가지죠? A를 아예 안 쓰는 거니까. 몇 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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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에서.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빼주셔야 됩니다. 뭘 빼줘야 되냐면, 극단적인 것부터 갈게요. 어떤 꼴? 같은 문자가 몇 번 들어가는 거? 4번. 4번이 제일 극단적이잖아.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래야 나중에 안 겹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극단적일 때부터 해보시면 뭐뭐 있어요? BBBB, 그 다음 뭐 CCCC, DDDD, EEEE. How many? 얘네들은 배열하는 거 한 가지씩이니까 4가지밖에 없게 되겠지. 그럼 같은 문자가 몇 개 들어가는 거? 3개만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3개만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떤 꼴 얘기하겠어요? A 빼고 BBB. 무슨 꼴? C 꼴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안 쓰고 들어가면 여기에도 이제 B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충 비벼버려서 정답이 잘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인 것부터 먼저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그럼 얘네들은 문자 내가 A 말고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 주는 거예요? 2개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고, 그리고 누구를 더 많이 쓸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 누구를 더 많이 쓸까? B를 많이 쓸까? C를 많이 쓸까? 대님, 그러면 얘를 뭐 해줘야 돼? 배열하기죠? 배열하기는 몇이다? 그냥 4가지다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뭐예요? 배열이죠. 자, 그러면 256에서 누구 빼주시는 거예요? 4 빼주시고, 4신이 6이죠? 6 곱하기 2 몇이에요? 12 곱하기 4니까 48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52가 되겠네요. 자, 몇이 되겠습니까? 202라고 써주시면 첫 번째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몇 개 사용하는 경우? 1개 사용하는 경우. 미안하다. 잘못 썼지. 얘네들 그냥 배열하면 안 되지. 3개 문자가 뭐 하는 걸 빼야 돼? 이웃하는 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3개 문자가 연속해서 사용되는 경우잖아. 근데 얘네들은 BBB C꼴인데 내가 선택은 했잖아. 근데 실제로 C가 맨 왼쪽 아니면 맨 오른쪽에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C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걸 계산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니라 몇 가지입니까? 2가지로 써주셔야 돼. 미얀마. 자, 이거 아니면 뭐밖에 없죠? C, BBB. 요런 꼴이 있다는 얘기야. C가 맨 왼쪽 아니면 맨 오른쪽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몇이에요? 48이 아니라 몇이 됩니까? 24가 되겠지? 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 얘네들은 몇이 돼요? 28을 빼버리시니까 200 몇입니까? 228 되겠지. 요렇게 하나 써주시고, A를 몇 개 사용하는 경우, 1개 사용하는 경우 한번 가보자. 되니? 그러면 A를 1개 사용하는 경우는 A를 아무데나 박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A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가지. 되니? 근데 어디다 사용할까? 이게 A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몇이 돼요? 4의 3승이다 라고 써주시고. 되니? 자, 지금 전체에서 역시나 뭘 빼줘야 돼요?
부정을 빼야 됩니다. 자, 근데 같은 문자가 몇 번 쓰이는 거? 3개 이상 쓰이는 건데 이번엔 4개는 안 쓰이겠죠? 3개만 쓰이는 게 뭐 있나요? A, 그 다음 뭐 있죠? 그지, BBB 스타일 있죠. 자, 그러면 A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B를 4번 쓰는 케이스는 없고요. 얘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문자 중에서 몇 개를 써주세요? 하나만 써주시고, 배열하는 건 몇 가지인가요? 그 2가지밖에 없겠지. 이게 배열입니다. 자, 똑같이 얘네들도 몇째? 256에서 누굴 빼줘야 돼? 8을 빼줘야 되겠지? 4에 4승 되니까. 되셨니? 256에서 8을 빼버리시면 200 몇째 돼요? 48 되겠습니다. (400) 며칠 되니? 8을 빼준 거지? 되니? 선생님 뭐 계산이 잠깐 틀렸나? 248이고 요건 맞고, 자 위쪽에 있는 게 더해줬죠? 맞네. 476 맞습니다. 더해줬더니 몇이 된다? 476이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선택하고 배열하는 거 일부러 1번하고 2번 한번 엮어 놔봤고요. 응? 응? 처음 사실이요? 얘네들은 뭐겠니? 어떤 애들 중에서 들어가니? 얘요? A의 자리죠. A 자리. 왜냐면 처음 케이스에서 들어가는 건 A가 어디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배열하고 상관없이. 근데 연속한 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연속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B가 3개가 덩어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위아래 더해주시면 476이다. 되셨나요? 요것만 해도 이제 28번 정도 난이도가 될 겁니다. 알겠니? 자, 뭐 하자.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차분히 케이스를 나눠서, 그리고 내가 경우의 수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최대한 여러 번 계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게 어려워요. 계속 나눠서 계산하다 보면 여기까지는 내가 했고 안 했고가 구분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맞고 틀리고가 또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걸 대충 섞어서 하는 순간 뭉개져 버려요, 답이. 그래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분절시켜서 가세요. 어디까지 선택이었고 어디까지 배열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분절시켜서 들어가는 걸 나는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경우의 수에선. 알겠죠? 습관 잘 들입시다. 다 맞을 수 있어. 확통은 개념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다 맞아야 돼. 8문제 다 맞아야 돼, 우리들은. 왜냐면 지금 6월에도 확통이 킬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6월에 30번 되게 쉬웠거든요, 확통은.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9월에는 무조건 확통부터 풀어야 돼. 소원수투에서 최대한 덜 틀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확통은 30번이 쉽게 나올 테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통부터 먼저 풀고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확통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런 친구들 확통 먼저 풀기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일단 확통이 부담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풀어볼게요. 알겠니? 자, 그러면 좀 원순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5번, 6번부터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배열하기는 좀 이따가 시간 좀 넉넉하게 한번 줘볼게요.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 4번 가자.
확률 문제지만 원순열이라서 넣어놔봤어요. 6번까지 해보세요. 6번까지. 그리고 숙제 양을 산정해보고, 그러니까 데이 1, 2, 3 수험수투도 다 나눠놨거든요. 산정해보고 혹시나 너무 많으면 나한테 꼭 알려주세요.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손 치워보세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왜 보여줘? 맞았어. 정말 열받아. 이따 지우지 말고. 앞에 풀어보세요. 준이 너 어디까지 했니? 쓴 것만 봐. 근데 이게 여사건에 대한 시그널이 아예 없지 않나? 뭐뭐 하지 않는다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직접 마주보기 이웃시켜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많이 해야 되겠다. 많이 까먹었죠? 그러니까 행동 양식이 이렇게 손이 쉬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엔제가 너무 중요하다. 자, 얘들아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뭐 풀 시간을 충분히 주진 않아요. 수업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면 좋습니다. 알겠죠? 이따가 예습용 자료까지 받으면서 가보시면 돼. 자, 그럼 가볼게요. 네 쌍의 부부가 같은 간격으로 둘러 앉으려고 할 때 밑줄 치세요. 두 쌍의 부부만 마주보고 앉아야 되겠죠. 3점짜리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맞은 사람 너무 잘했고요. 틀린 사람 너무 못했습니다. 자, 얘들아. 두 쌍의 부분만 마주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원형의 탁자니까 마주 본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써볼게요. 마주 보는 경우는 자, 쓰세요. 둘 중에 한 명만 배열하는 거야. 참, 그리고 우리 모래도의 컨셉이 뭐냐면 수능 때 들고 가는 책이에요. 제일 많이 정리된 책. 알겠지? 그래서 복습할 수 있을 만한 책을 만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되게 많이 해줄 거고 교재도 이미 많이 해놨어요. 필수 기출도 넣어놨으니까 올해 6월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자, 둘 중에 한 명만 배열하면 나머지는 뭐다? 자동 배열입니다. 알겠지? 나머지는 한 명은 저절로 오는 거야. 자, 이걸 계산 안 하면 얘네들이 뒤집히는 경우까지 해서 곱하기 2를 계산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뭐 한다? 나머지는 자동 배열된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지금 몇 쌍이 있어? 4쌍의 부부가 있겠지? 자, 일단 분모는 몇이 되겠어요? 분모는 그치? 7팩이죠. 8팩인데 8로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7팩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두 쌍의 부부만 이웃한다는 얘기는 뭐 해줘야 돼? 누가 이웃할 부부일지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사시이다. 이렇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지. 선택하고 그 다음 배열하고. 습관이어야 돼. 선택하고 배열하고. 그럼 나는 1번 부부와 2번 부부를 이제 뭐 한다? 마주보게 해놓고 나머지 부부들은 절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마주본다도 이제 기억이 안 난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두 쌍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게. 자, 원형의 탁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있는 그림하고 내 그림의 차이점이 뭐야? 나는 의자를 잘 안 그려요. 의자를 그려주면 뭔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의자를 안 그리고 사이사이 집어넣는 걸 원하면 의자를 안 그리는 걸 추천한다. 혼자 풀 땐. 거기 있는 그림을 절대 믿지 말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드님, 자, 그러면 부부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게 좋아요.
짝이 있는 종류는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표기하기에 좋다. 이렇게 되셨니? 자, 네 쌍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네들이 뭐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 이 둘이 마주 본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얘네들은 절대 마주 보면 돼, 안 돼? 마주 보면 안 돼. 마주보아 X는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요.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마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귀요미들 가볼게요. 귀요미들 할 때 쳐다보지 마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이제 내가 A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들어가는 거지. 되니? 그럼 내가 앉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알겠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 뭐야? 그렇지, 안 와도 돼. 스몰 A는 무조건 올 거야. 알겠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되니?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이제 B가 앉는 게 몇 가지야? 이제 나머지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제 대문자 B가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일렬 배열인 거 맞습니까? 자, 회전이 멈췄죠. 그러니까 이제 일렬 배열이니까 마음 편하다고요. 이걸 자꾸 원순열로 들어가지 말자. 순차적 배열 잊지 마세요. 그럼 B가 들어가는 거 몇 가지?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실까요? 몇 가지? 그렇지, 6가지죠. 그럼 B가 나중에 들어온다는 얘기지.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스몰 B는 저절로 올 거야.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았어? 4자리 있겠지. 근데 얘네들끼리는 절대 마주 보면 돼, 안 돼? CD는 마주 보면 안 돼. 그럼 뭐 해줘야 되겠니? 마주 보는 경우를 뭐 해지 볼까? 빼보자. 여기에서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럼 나머지 4명은 지 맘대로 가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에서 C, C, D, D가 뭐 해주는 경우, 마주 보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C가 마주 보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C가 일단 라지 C가 앉아줘야 되겠지? 라지 C가 하는 거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됐니? 4가지. 그럼 스몰 C는 이렇게 온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D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마주 볼 수밖에 없죠. 왜? 원형의 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DD가 마주 보는 게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모두 뭐 하는 거야? 모두 마주 보는 거지.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떠올라서 28번, 29번까지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알겠니?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1인칭 주인공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부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앉아보자. 자, 뒤로 넘어가 보는 거야. 자, 6번. 정말 재밌는데요? 저도 괜찮나요? 복습용 자리 다시 풀어보시면 돼. 자, 마주보는 건 절대 배열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배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런 경우까지 곱하기 2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뒤집는 애들이 있다고. 근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답이 2배 차이 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6번 가보자. 그림과 같이 자, 합동인 8개의 작은 원이 8개의 작은 원의 중심이 일정한 간격으로 큰 원 위에 배열되어 있다. 8개의 작은 원 위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를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어느 짝수도 뭐 한다?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주보는 수의 합은 항상 몇 이하다? 12 이하다. 그러면 조금씩 이해하는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고 알겠지? 후보들을 잘 추려놓는 게 중요해요. 자, 1부터 어디까지? 8까지죠?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1, 2, 3, 4, 5, 6, 7, 8 쓰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게 좋아. 그럼 밑줄 친 애들이 무슨 수야? 짝수가 되는 거고 짝수끼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는 거죠? 이웃하면 안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사이사이에 홀수가 먼저 들어가면 좋은데 마주보는 수의 합은 항상 몇 이하다? 12 이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12 이하다라는 게 뭐뭐가 아니다의 구조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6건은 빼준다는 것까지는 알겠니? 12 이하가 된다는 건 마주보는 애들이 뭐는 안 된다는 얘기야? 6하고 8은 안 된다는 얘기야. 6 됐지? 8하고 4는 돼야 안 돼요. 12니까 12 이하는 괜찮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 조건 나는 6과 8은 뭐 한다? 마주 보면 안 된다. 마주 보면 안 된다. 6과 8은 마주 보면 안 된다. 드님, 자, 그러면 이게 조건 뭐야? 나 맞니? 조건 가는 뭐니? 짝수끼리 뭐야?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홀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교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참고로 정답은 96입니다. 알겠지? 48 안 되고 있고요.
자, 홀짝 교대로 간다는 건 이건 뭐야? 이건 만족해야지. 되니? 자, 이거는 만족하고 되니? 홀짝 마주보지 않는다가 B 여사건이야. 됐어요? 이걸 만족하는 걸 전체로 보셔야 돼. 아까 구조 정리해 줬었잖아요. 그러면은 6과 8이 뭐 마주보는 경우만 빼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이면서 B가 아니다 이 구조죠.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주는 거야. 습관 잘 들이자. 아까 괜히 부정의 구조를 정리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NA라고 얘기해 주는 거 홀짝이 교대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아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몇 가지니? 홀수부터 배열해 주는 거 뭐야? 원순열 써주시고요. 홀수 결정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가시면 돼? 짝수가 일렬 들어가시면 돼. 요거야. 이게 홀짝 교대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방금 봐서 알잖아. 이웃 한자랑 마주 보다가 편한 거야. 이웃 한자랑 뭐가 편한 거라고? 마주 본다가 편한 거라고.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 해야 돼? 마주 보는 게 뭐 해야 돼? 6과 8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돼야 돼? 6과 8이 마주 볼 수 있도록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홀수 들어가시면 되겠죠. 홀수 먼저 앉아주시고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은 1, 3, 5, 7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네 가지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2, 4, 6, 8 들어가야 되겠지? 자, 2, 4, 6, 8 지 맘대로 아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6과 8이 뭐 하는 경우? 마주 보는 경우. 됐니? 그러면 6을 먼저 앉아보도록 하자. 자, 6이 앉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자, 8은 뭐야? 저절로 오는 거죠? 자, 곱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2팩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4팩은 몇이야? 3팩이니까 6이 되겠지? 자, 6으로 묶어주시면 얘네들 빼버리시면 돼요. 24 마이너스 몇이에요? 8이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6 곱하기 몇이 된다? 16이기 때문에 정답은 96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96. 자, 그래서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숫자 얘기가 들어가면 8개가 독립적으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얘기 해석해 주세요. 아까 기출 변형인 건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 수준으로 가보면 확통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쉴게요. 일단 오늘 크게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됐니? 쉬는 시간 동안에 3, 4번 풀어보면 좋고요. 아니면 쉬어도 괜찮습니다. 풀어보면 좋아요. 쉬세요.